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일 미 증시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좋은 모습 속에서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었는데, 간밤에 미 증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 연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애플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내년 인원 감축과 투자 지연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이러한 우려에 미 증시는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환을 하면서 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강해진 시장의 모습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반등을 즐기며 대응해도 될 듯하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ECB 이후에 환율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게 되고, 원달러 환율이 정상적인 범주 내로 들어오게만 된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를 지속해서 매도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당한 긍정적인 기류가 시장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양시장 약간의 흔들림은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근데 생각보다 애플의 이슈에 의해서 개파락이 굉장히 크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애플발 이슈를 단발성 이슈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애플과 같은 글로벌 탑 기업마저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나올 악재가 다 나온 건 아닌가라는 시장의 판단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환율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시장 견조할 수 있었던 모습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사실 애플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하고 오늘 10시 이후에 시장을 체크를 하고자 했었는데, 생각보다 중국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이 중국 시장에 크게 미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다행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최근에 2차전지 종목군들이 지수 상승을 상당히 저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성일하이텍의 IPO 흥행 기대 감으로 인해서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다. 그리고 거의 오늘 주도 섹터가 성일하이텍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크게 나쁜 흐름이 없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원달러 환율 아까 제가 찍었을 때는 1313원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내려와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내려와서 그때보다는 더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은 1309원까지 내려왔기 있기 때문에 나쁜 흐름 아니다,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 증시가 전일 장중 선물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 속에 바이든의 빈손 귀국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 속에서 장후반 애플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인원 감축 등의 이슈가 나오면서 급격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을 했죠. 우선 글로벌 초우량 기업마저 이러한 대응이 진행되었다면 나올 건 다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인식, 혹은 최근 악재에 점점 둔감해지며 호재에 반응하는 증시의 모습이 유지되면서 미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상승 마감, 코스피 강보합 마감되는 등 상당히 견조한 모습 속에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유럽 및 일본 등의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환율이 조금이나마 하향되고 있는 모습 속에 외인들의 매도는 있으나 그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죠. 그나마 증시의 상방을 조금 더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코스닥은 일목균형표상 오늘 보니까 기준선을 이제 막 타려고 하고 있고, 코스피도 조만간, 그리고 나스닥 또한 전부 다 기준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정말로 얼마나 만에 나오는 신호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에 기준선에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 뭔가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든지 상황 변화가 나와준다면 증시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변화가 나와준다라면 좀 더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금일 코스피는 조금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코스닥 쪽, 특히 성일하이텍, 청약흥액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폐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을 하루 종일 시세를 주면서 이쪽 섹터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었고,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진단키트 관련된 코로나 섹터 관련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일동제약 더 이상 매매하지 않겠다. 휴마시스 정도는 건들 계획은 있으나 조심해서 다룰 계획이다. 그 외 대부분의 코로나 치료 섹터는 조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네, 일단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정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정점이 나와버리면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기까지는 상당 부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대신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어제 박셀바이오, 엊그저께 에스큐브, 또 네이처셀 등 지금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폭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 아직도 그 시세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도 잘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길게 끌고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여기는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이 현대차 그룹 섹터 지속해서 봐야 되고, 게임, 메타버스 등 이 성장주 섹터까지 전부 다 아우러서 한번 싹 둘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자꾸 어제부터 좀 잡스러운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품절주들, 양지사가 이 현상을 오늘 보여주었던 것 자체도 그렇고요. 또 모아데이터라든지 모아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만 움직이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에 현혹돼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목이 없을 때는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시장의 중심에서 놀지 않으면 오히려 한두 번 매매에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공한 매매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의 중심주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거기서 손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중심주에서 내가 놀다가 손실 난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치는데, 시장의 중심이 아닌 섹터에서 뭔가 잘못된 매매를 하고 손실을 보게 된다면은 그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원전까지 다 엮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먼저 보죠. 오랜만에 여기에다가 일목균형표를 하나 좀 넣어 놓고요. 일목균형표를 넣은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검은색 선이 기준선인데, 일목 라인의 기준선을 좀 검은색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일목 라인에다가 한 번 더 라인 설정을 해보죠. 자, 시장을 보면은 일목균형표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좀 큰 부분인데요.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는 일목균형표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하나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약세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일목균형표 안으로 들어와서 침체권에서 머물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은 일목균형표 안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 보면은 일목균형표를 돌파한 이후에 단기적인 랠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이때는 잠시 벗어났지만은 위에 전환선에서 딱 걸려 버리면서 떨어졌죠. 지금은 위에 전환선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상에서 아마 일목균형표가 좀 더 내려오고 누워가는 모습이 저는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한 차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이런 반등의 흐름이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차트적인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일목균형표 안에 갇히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여러 차례 박스권 횡보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뚫어내는 그 시점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확인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지수 또한 굉장히 힘들었죠. 나스닥 지수 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전부 다 일목균형표 위쪽에서
지수가 랠리를 보였고 지금은 일목표표 안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침체 영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이 전환선까지의 흐름이 또 단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시장의 흐름을 바꿔만 줄 수 있다면, 바꿔만 줄 수 있다면 좋은 흐름으로도 변할 수 있다. 그러려면 시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 인지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저는 매매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늘 눌림에서 좀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시장에 나왔는데 애플발 이슈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고요. 강하게 올라왔고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대형주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매매를 한번 충분히 단기 매매로도 저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갭을 메우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주고요. SK하이닉스도 기준을 잡고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도 5일선 기준에서 이때 돌파한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은 5일선 기준에서 단기 매매로도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자, 현대차. 그간 현대차 계속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어제 이 음봉을 먹는 양봉이 발생하게 되면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딱 이 저항권 있는데 실적의 힘으로 돌파를 시켜버리게 된다면은 상당 부분 주가의 레벨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게 된다면은 20만원 선까지 일단 열려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단기적으로 7~8%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21일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 집중적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 화신이라든지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 회사도 거의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단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화신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대공업이라든지 종목군들 튀어 올라오는지 정도 체크해 보시면서 가급적이면은 그냥 좀 적게 먹더라도 현대차 정도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시간 외에 좀 현대차를 잡아놓고 어제 시간에 현대차를 좀 잡아놓고 오늘 추가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 좀 해서 일단 반등할 때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요. 아마 오늘도 내일도 지속해서 현대차를 볼 생각입니다. 이런 극대형 우량주는 비중을 강하게 치면서 가기 때문에 적은 수량이어도 적은 퍼센트 지어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량주 단의 종목군들을 지금으로서는 볼만한 게 이쪽에서 현대차, 기아 정도만 보이지 나머지는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좋았죠.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장기 이평선인 122평선을 돌파하고 그걸 다시 재하향하면서 이게 이때는 지지가 됐고 돌파 후 지지 그래서 슈팅 여기에서는 또 지지가 되면서 반등하는 척 했으나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이 122평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추세의 반등의 힘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대형주는 지금 4개의 종목 정도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제약바이오 보죠.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뭐 극대형주들은 뭐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박셀바이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ST큐브라는 종목도 오늘 보니까 이때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거의 뭐 단기간에 거의 100%가 좀 올라와 있는데 엄청 센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장기 박스권을 장기간 못 뚫었던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있었던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T큐브의 미국 법인장이자 CEO인 대표가 직접 120%의 성공을 확신한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주가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새로운 시세로 갈 수 있는 모습도 나올 수 있고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의미 있게 지금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며칠은 이 구간에서 좀 잘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박셀바이오 지금 예전에 처음에 샀던 수익 물량의 종목 그 물량은 아직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7만원대 선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보고 싶은데, 또 이 종목이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미친 척하고 올라 버리게 된다면은 저는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딱 의미 있는 구간에서 딱 지지를 받고 또 이만큼 끌어올리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를 선호하지만은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밀려주고 이 구간에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좀 아래로 밀리게 된다면은 내일은 종가 매수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물 공백존이라고 하죠. 누구 하나 매수한 사람이 없을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는 물려있는 자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는 있었을 건데, 이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이 넘어가면 아주 빠르게 이 윗구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캡을 상당히 높게 떠준 가운데 추가적으로 시세까지 굉장히 크게 줘서 이 종목에서는 정말로 오랜만에 큰 수익을 좀 봤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거의 최고점에 매도는 다 하고 좀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내일도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일하이텍이 청약을 오늘 마무리한 가운데 또 20조 원이란 또 사상 최대 규모의 청약 성과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또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이때의 음봉매집 구간 성격에서 오늘 돌파가 나와준다면 강한 시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세가 나와주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주가라는 거는 이래요. 지지와 저항 구간이 명확한 종목은 지금 강하게 시세를 보였다가 밀리더라도 이러한 자리는 다시 지지의 영역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관점을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은 매물이 상당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좀 옆으로 기다가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또 여전히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라든지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로 보여진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코프로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멋있게 상승한 게 코스모화학인데요. 일단 주가의 상승 강도도 굉장히 센 상태에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엄청난 매물을 토해내면서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약간 아래꼴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만 한다면은 코스모화학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내일 코스모화학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모화학을 잘 보시면 나쁜 흐름이 아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7월 말에 현대건설에서 이제 수주 제공시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네옴시티 수주 제공시가 있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을 잘 지지를 해주고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이 자리를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유신이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대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현재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매수로 대응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투자 경고가 걸려 있지만은 7월 말 구간이 되면은 그 투자 경고도 아마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를 좀 잡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고점 추격 매수가 돼서 못 잡았고,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로 못 잡아서 장 막판에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도 폐배터리 관련주이길래 그냥
소소하게 물량을 좀 모았다가 반등에 전량 매도를, 그러니까 VI죠. VI 들어갔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매를 좀 마쳤던 것 같고, 나머지는 매매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거의 매매를 하지 않고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일부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라든지 중간에 이슈가 좀 나왔던 종목군들 몇 개, 그러니까 삼성 스펙이라는 종목을 일부 매매를 해서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 아침에 비덴트와 위지트가 강하게 떠서 위지트 종목 매매를 좀 하고, 뭐 별다른 매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량주 관점에서 계속 종목군들은 봐볼 생각이고요. 자, 시장이 좋아서 좀 바닥을 탈피하게 된다면 성장주 관점에서 종목군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 지수와 함께 올라가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2차전지, IT 반도체 플러스 서비스 업종도 나쁜 흐름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최근 바닥을 여기서 잡고 저점을 올려가면서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주고, 자, 덱스터 내일 아마, 내일인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아마 그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이 개봉하면서 평이 좋다라든지 그 다음에 관객 모객 속도가 굉장히 빠른다든지 했을 경우에 강하게 저는 튀어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현재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다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를 동반해서 이러한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은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덱스터 이 외계인 영화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영우가 신드롬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A스토리가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 구간을 잘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여기서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죠. 고점에서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수목 드라마죠. 내일 아마 또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또 그러한 평이 잘 나오게 된다면은 우영우 관련된 소속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어느새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버킷 스튜디오도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아마 시상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상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일 주가가 한 차례 더 올라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지금 한전기술이라든지 종목군들 대형주는 좀 약세를 좀 넣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BHI가 일단 추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 오르비텍도 약간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되었고요. 우진만 조금 약세를 좀 보였는데, 내일까지 해서 이런 종목군들 하루 정도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원전 관련해서 고준이 이 방사능 폐기 처리장 관련된 R&D 전략 지원 계획 발표가 내일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세를 주게 된다면 단기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볼 때는 시장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만 조금 이어진다면은 많은 부분에서 힘드셨던 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장구 박사였습니다.